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초청받아서 와서 그걸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점점점 비즈니스 하시고 특히 여기서 정말 힘들게 사셔가지고 미국 이민자에서 이렇게 빚을 가지고 계신데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오르셔서 그분에서 불이익을 참 많이 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조지아에서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파이낸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의 세금 전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표 시작하기 전 소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페이퍼를 좀 쓸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경제활동 하시면서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돈 벌어도 세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어오신 세금 내시고 갖고 오는 돈으로 뭔가 물건을 사도 세금을 내시죠. 세일즈 텍스를 내시죠. 그리고 이 돈으로 잘 투자를 하십니다. 부동산 투자하시고 주식 투자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거 하시고 난 또 쓰실 때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적인 텍스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돌아가시면 세금 안 내시고 갔잖아요. 주에 따라서 세금 내시고 연방정부 기준이 지금은 높지만 내려가면 텍스 내실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2026년도에 지금 현재 뉴젠산도 떨어지는 것이 한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너무 그 삶이 바빠가고 바쁘다 보니까 재정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가져서 손해보시는 카드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텍스를 어떻게 매니지 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마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회계사님하고 만나시면 그 중에 회계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그냥 텍스 덜 내게 캐시로 좀 빼고 텍스 줄입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회계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빼는 돈 쓰기가 쉽지 않으시죠. 제가 만나는 분 중에 현금으로만 원밀리언, 2밀리언을 내용 비즈니스 하시다가 빼놓으신 분을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못 쓰냐 하면 예전 같으면 집을 살 때는 현금을 쓰시죠. 지금 그렇게 하시면 현금 추적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쓰실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차라리 옛날에 집을 샀으면 텍스보고 제대로 집을 샀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자산이라도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텍스는 사실은 이렇게 타이밍을 다 해주세요. 타이밍별로 사실은 좀 구분을 하셔서 쓰시면 좋거든요. 매년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는 텍스를 내세요. 그게 텍스 나오고요. 근데 텍스를 좀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비즈니스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고 또는 인감이 너무 많아서 텍스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텍스를 좀 디퍼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너무 관심이 없으시고 모르시기 때문에 안 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텍스를 디퍼했을 때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내 돈을 세이브하는 효과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 텍스는 지퍼를 시키고 나면 나중에 쓰실 때는 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게 또 문제시죠, 그죠? 은퇴하셔서 텍스를 내고 쓰셔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텍스 뒷반 돈이고 소셜연금이고 여러분 소셜연금 받으시면 텍스 안 내시는 거 맞죠? 소셜연금도 그 당시에 은퇴 자금이 뭐냐에 따라서 인감이 얼마냐에 따라서 텍스가 나갑니다. 이미 텍스 내 돈이시거든요. 근데 또 텍스 또 내십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 얼마만큼 내가 은퇴를 생각할 때 내 노후에 또 텍스를 줄이면서 쓰실까도 전략적으로 사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또한 나중에 텍스를 안 내는 자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텍스를 좀 구분해서 만들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 두 개는 너무 모르고 현재 텍스 내는 것만 너무 쓰지는 않으시는 거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분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현재 텍스 어드밴티지에 해당하는 거 사회활동 시작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한인분들 특히 이제 50, 60대에서 은퇴하셔야 하는 이런 분들 한인분들은 너무 모르셔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에 부모님들 나이가 한 50쯤 되시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사셨다가 이 아이가 학비 때문에 이제 은퇴 자금마저도 다 날려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알고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랜들은 퀄리파이 플랜이라고 해서 텍스에 대한 혜택을 주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이건 IRS가 승인을 하는 플랜들이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텍스를 좀 밀어주는데 기업 형태나 또는 내 인컴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플랜들이 있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을 한다는 거죠. 스몰 비즈니스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플랜을 쓰시면 사실은 감사합금도 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IRS가 승인한 플랜을 쓰시기 때문에 IRS 입장에서는 감사를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근데 좀 목돈이 있으시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세이브하실 돈이 있다고 그러시면 non-qualified라고 해서 세금 내돈으로 저금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많이 쓰시죠. 뭐 CD라든지 좀 쓰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연금에 관련된 어니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랜들은 텍스는 디퍼시켜주고요. 나중에는 텍스를 그러니까 늘어난 돈에 대해서는 텍스를 낼 수 있는 플랜도 있고 나중에 텍스를 안 내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퇴연금 제도가 질문해도 됩니까?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끝나고 받을게요. 네. 제가 오늘 시간을 짧게 받았기 때문에 네. 개인은퇴연금 제도가 발달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국 정부가 법안을 내고 지금 승인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이 뭐냐면 개인은퇴연금 직장인들의 연금에 대한 법들이 행정법에서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불안정한 사회제도예요. 우리 소셜연금 지금 여러분들 받으시는 소셜연금 체크해보세요.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아세요? 이때까지 계속 20년, 30년 텍스 내시고 그걸로 만족하시니까 그걸로 충분히 은퇴생활이 되세요. 국가에서 지금 사회보장제도 해주는 소셜연금이 유일한데 소셜연금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현재 에버리지로 받으시는 분들 연평균 한 달에 평균이 1,500불에서 2,000불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걸로 은퇴생활 가능하세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본인들은 세금 다 내셨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하세요. 어떻게 클레임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으신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나중에는 그거 말고 아니면 메디케이드 받고 살지 이러시면서 사시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조금 더 자산을 만들어 나가면 이 미국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실 겁니다. 유태인들이 왜 힘을 가지는지 아시죠? 뉴욕에서는 유태인 자기들 날 있잖아요. 기념일들마다 다 학교가 다 쉬어요. 그만큼 유태인들이 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 있는 학교는 미국의 유태인들의 뉴욕에는 3학년, 4학년 빡빡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다 안 가요 그 시간에. 그게 한인의 정치적인 거 갖고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뉴저지에서는 지금 현재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쓰는 채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졸지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한국어 왜 제2 외국어를 안 하냐? 아직 그 정도 힘이 안 생기신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오로지 정치적인 것만 볼까요? 재정적인 우리 재정적인 지원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다음 우리 세대들한테 얼마만큼 부를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메디케이드 받고 잘 사는 게 충분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만들어진 자산을 정부에 뺏기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사는데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두 가지로 따지면 텍스 면으로는 텍스를 디퍼시켜주고 디덕션 해주는 프리텍스가 있습니다. 프리텍스 컨셉으로 트러디셔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텍스를 안 내는 방식을 라스라고 합니다. 이 라스는 원래 버지니아 상원의원 이름이에요. 이 상원의원이 텍스를 미루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텍스 없이 쓰는 걸 만들자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 이름을 따라서 라스 IRA라는 법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IRA, Individual Return on Account를 쓸 때 트레디셔널 방식도 있고 라스라는 방식도 동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걸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들을 통해서 저희가 텍스 절감 효과와 동시에 내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어차피 텍스 내실 거 적응하시면 텍스 줄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방법들인데요. 제가 간단한 요까지 하고 중간에 좀 다 스킵할게요. 여러 가지 플랜들이 많아요, 사실은. 개인 하실 수 있는 거 많고, 제가 한인분들을 만나면 비즈니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1세대 분은 비즈니스 정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처럼 와서 하겠다고 뭐 이래가 직장을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뭘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세요. 제가 서울대 나오는데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 봤어요. 서울대 나오는데 세탁사 하시는 분도 봤어요. 왜? 서울대 나왔지만 여기 써먹은 거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근데 텍스 줄일 줄 몰라서 텍스 다 끼세요. 1년에 텍스가 80만 불 내시는 분도 계시고 50만 불 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다 지어주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줄일 수 있으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진짜 텍스 1000불, 2000불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구나. 그냥 다 정부에 주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거 그냥 세이브 하셔가지고 텍스 덜 내시고요. 내가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데 이건 상황마다 다르시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요. 뒤로 좀 더 넘겨주세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거점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손님 중에 앞에는 이제 설명은 제가 빼고요. 이분들은 이제 덴티스트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닥터분이셨어요. 그리고 S코퍼레이션입니다. S코퍼레이션은 뭐냐면 비즈니스 구조가 오너분이 WT를 받아오시고요. 월급을 받아오시고요. 하여튼 비즈니스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남아요. 수익이 남으면 그 인감이 다시 개인으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회사의 수익과 내 개인의 월급이 합쳐져서 세금을 내시는 형태세요. 이런 구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S코퍼레이션에 인플루언서 4명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점점점 이제 인감이 늘어나기 시작하셔서 텍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텍스 경비 처리 싹 다 하시고도 또 텍스가 이제 되게 많으신 거죠. 이제 수익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이제 사용한 방법이 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4K라고 하는 플랜, 스몰 비즈니스도 하실 수 있고요, 인플로이 없어도 하실 수 있고요, 인플로이 있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플랜이 좀 결합된 형태로 했는데 보세요. 이게 텍스 보고서입니다. 1120S라고 하는 텍스 보고서인데 이분들이 2018년도에는 수익이 98,000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98,000불이 개인의 인컴에 넘어와서 본인의 WT랑 합쳐서 15만 불 이상의 인컴이 생기게 되니까 텍스는 24%, 스테이트까지 치면 30%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사분이 본인은 당장 현금 안 들어가도 괜찮으신데요. 텍스 좀 덜 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17번 파트가 제가 보면 타인분들이 정말 안 쓰세요. 회계사님들이 안 권하세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이 텍스 시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까지 해가지고 텍스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데 17번 사용하셔서 17번에서 디덕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처리 다 하시고 그래도 수익이 계속 남아요. 회계사님 더 이상 경비 처리 못합니다. 왜? 경비 처리 50% 이상 넘어가시면 IRS 감산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IRS 빌려가서 이거 하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법적인 플랜으로 텍스 낼 건 적응하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랜들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 텍스를 줄이셨고요. 그다음에 이 구조는 C코퍼레이션입니다. C코퍼레이션도 아시죠? C코퍼레이션은 뭐냐면 회사랑 개인이 완전히 분리된 구조입니다. 완전히 분리돼서 C코퍼레이션은 그냥 오너분이 월급을 받아오셔야 돼요. 거기 회사에 남는 돈 회사 텍스 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21% 단일화 됐었죠. 그게 이번에 28% 올라갔는데 21% 텍스 내시고 그 돈은 회사에 남아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오시세요. 개인 월급으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중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C코퍼레이션의 경우는 어쩔 때는 좋기는 해요. 왜? 회사랑 개인이 완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 경우는 텍스를 더 2배로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S코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C코는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의 돈이 2밀리언이 남아 있으셨어요. 그거를 개인으로 갖고 오려니까 텍스를 너무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 비즈니스가 일하시는 분이 고용인은 2명 있고 나머지는 가족이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딸.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인 거죠.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비즈니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30만 불씩 해상금을 떼어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30만 불 중에 28만 불이요. 그냥 가족의 의탁 플랜입니다. 지금 직원한테 주는 베네핏은요. 8,120불 주는 거예요. 97% 본인들 돈이나 세이브 하시면서 텍스를
얼마를 줄이시냐면 11만 9천 불을 줄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씻고 있는 돈을 몇 년째 떼고 계십니다. 텍스를 더블 텍스를 안 내고 텍스를 두 번 내고 싶으세요? 바꿔가지고 또 이따가 쓰시면 또 텍스 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명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디렉트리 텍스를 안 내고 빼고 그다음 나중에 쓰실 때 텍스 한 번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모르시니까 그냥 그걸 또 텍스 내서 가져오셔서 그다음 또 쓸 때 또 텍스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통해서 이제 줄이시는 거고요. 마지막 제가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거는 조지아에 있는 분이고요. 이분들이 원래 학자를 하나 때문에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에스 코퍼레이션에 직원은 없습니다. 부부가 일을 해요. 근데 IT 계열인데 돈이 너무 잘 벌리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올때 이분들은 연간 47만 5천 불을 줄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들은 직원이 없잖아요. 두 분 그냥 플랜입니다. 두 분의 플랜이고요. 두 분의 컴펀세이션이 32만 불씩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도 회사 돈이 너무 플로우가 많아서 계속 넘어오는 구조라서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패션 플랜 하시니까 이랬어요. 텍스를 너무 내가 많이 내고 계시니까. 회계사님이 패션 플랜을 해주셨대요. 해주셔서 1년에 13만 불 정도 줄이는 이제 ZIR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텍스를 그냥 줄이는 플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분한테 그 플랜을 알지 않으시다. 왜냐면 지금 32만 64만 불에서 외우는 텍스가 메디케이 텍스나 소셜 텍스 15.3% 텍스 내시죠. 그 텍스 내시고 그 디덕션을 10만 불 그걸 최대로 만들기 32만 불을 만드신 거예요. 64만 불을 만드신 거죠. 이게 사실은 별로 리저너블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인컴을 그렇게까지 높이실 거면 차라리 텍스를 더 빼오시는 펜션 플랜이 있다라고 권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줄일 수 있는 게 47만 5천 불을 줄이시거든요. 회의원님이 그걸 듣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펜션 플랜을 한 번도 안 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그냥 텍스 줄이는 방법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해드렸고 이분들이 텍스를 줄이는 게 19만 불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박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법안 슈쉐이크 2.0이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2019년도부터 나온 법안인데요. 이게 이번에 2022년에 완전히 상원과 하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4명이가 반대하고요. 다 지지를 한 법안입니다. 이게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이에요. 실행이 언제부터 되냐면요. 2024년 올해부터 실행이 됩니다. 올해부터 해서 2010년 정도 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건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하나는 자, 아까 거기서 마무리할게요.